국민의힘 당무위원회가 이 구형에 해당되는 김정혁 징계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사사건 하면은 검찰이 구형하고 검사가 구형하고 판사가 선고하잖아요. 당 조직으로 보면 이호선 위원장이 이끄는 당무감사위원회가 검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제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정혁은 해당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형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려야 그 형이 확정되듯이 당에서는 윤리위원회가 당무감사위에 김정혁 당원권 2년 정지라는 권고를 받아서 2년을 때릴지 뭐 조금 깎아서 1년 반을 때릴지는 당 윤리위원회가 이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당은 현재 윤리위원회가 위원장이 공석으로 돼 있어서 지금 그 적합한 인물을 찾느라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 조만간 당 윤리위원장이 결정될 거예요. 그러면 당무감사위가 이미 윤리위원회 안건으로 김정혁 징계안을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거부터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김정혁을 당헌당규 위반, 윤리규칙 위반 혐의로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징계 수위를 당원권 정지 2년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이렇게 직접 브리핑했습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검찰이 구형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듯이 설명을 한 건데 김정혁은 올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월간중앙, MBC 라디오, 유튜브 정치아싸, 한판승부 등 다수 언론 매체에 출연해 당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하고 북한 노동당에 비유했다. 또 국민의힘 당원을 망상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라면서 정신질환자에 비유하고 한 줌도 안 된다며 폄하했다. 또 사이비 교주의 영향을 받아 입당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종교차별적이고 특정 종교에 대한 비난을 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간신히 당선된 것, 영혼을 판 것, 줄타기, 양다리 등 인격 모독적인 표현을 썼다. 김정혁은 당론 불복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제 양심대로 행동할 거라면서 당론 불복 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당무위원회는 김정혁의 답변서를 받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김정혁의 해당 발언은 비판이 아니라 낙인 찍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파시스트, 망상환자, 사이비 추종자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토론과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배제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비인간화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김정혁은 당내 토론을 거치지도 않고 외부 언론만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반복했다. 김정혁은 스스로는 본인을 당을 건강히 만들고 당내 민주화 수단으로 이런 비판을 했다고 강변하지만 이것은 당내 절차를 우회한 선동이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당을 희생으로 삼는 자기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김정혁은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정작 자신과 다른 의견에는 망상이니 파시즘이니 사이비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 이건 타인의 다양성은 부정하면서 자신의 다양성만 주장하는 극단적인 독선 행태다. 그래서 당무위원회 7명 중에 5명이 참석해서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김정혁의 발언 수위 등을 두고
과연 이런 사람을 당에 잔류하도록 당원권 2년 정지면 당에는 남아있게 한다는 뜻인데 당에 잔류하도록 두는 게 맞느냐라는 의견을 개진하신 분도 계셨고 뭐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고 결과적으로 당원권 정지 2년 권고로 의결됐다. 그리고 한동훈 당계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당계 사건은 지금까지 조사 중에 있다. 조사 자료 확인 중이다. 당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확인 절차를 다 밟고 있다. 그리고 당계 논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똘마니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금 이호선 위원장과 당무위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대해서 이호선 위원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때 보호되는 것이다. 당원 게시판에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해서는 안 되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런데도 그 짓을 했다면 스스로 보호받을 개인정보 보호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 말하자면 도둑질해서 감옥에 간 사람한테도 개인정보 보호를 해줘야 되냐? 사람 죽여서 감옥에 간 자한테도 개인정보 보호를 해줘야 되냐? 그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호선 위원장이 이 블로그에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쓴 데 대해서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제가 창세기 때부터 쭉 해서 지금 글을 올리고 있는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아침에 당무위를 준비한다고 이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제가 블로그에 올린 것과 관련돼서 기사가 났다고 하던데 나는 그 기사를 아직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잘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김정혁의 이 중징계 그리고 당계 사태 조사에 착수한 국민의힘을 윤어게인으로 달려가는 국민의힘이라고 존리비기에 처할 것이라고 협박을 해댔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에는 이 한동훈 당계 사태 조사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출연할 장해찬 최고위원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한 것까지 싸잡아서 지금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이런데 문화일보의 허민 대기자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한동훈 당계 사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허민 대기자의 주장입니다. 당계 사태는 여당 대표 가족이 동원돼 권력 변동을 노리고 익명성을 무기로 공론장을 왜곡하며 정권을 내부에서 뒤흔든 칼부림에 가깝다. 이걸 표현의 자유고 이걸 덮어야 통합이라고 하면 그거는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드루킨 사건을 덮자는 얘기랑 똑같고 드루킨 사건을 재심해서 무죄로 풀어주라는 주장과 똑같다. 당계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한동훈은 여당의 당대표고 대통령과 당정 협력의 최상위 책임자로 있었다.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서도 집권당 대표 가족이 익명성을 방패 삼아서 현직 대통령을 저질적이고 과격한 언어로 공격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포장하지 않는다. 당무위원회의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동훈의 장인과 장모와 아내 등이 익명성에 기대어 조직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흠집내려 했던 의혹이 짙다. 잘 포장해봐야 권력투쟁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론조작 의혹 사건 책임윤리 붕괴 사건이다. 특히 한동훈의 당계 사태는 같은 편의 칼부림이라는 점에서 치명적이었다.
잘못을 덮는 게 통합이 아니다. 기억의 상실 위에 통합은 세워지지 않는다. 정리되지 않은 내부 문제를 그냥 안고 가면 결국 다음 총선,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분열의 무기로 되살아난다. 스스로 규명하지 않으면 결정적 순간에 규명당한다. 한동훈과 친한계가 단계 사태 조사를 겨냥해서 통합해야 할 때 퇴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전혀 설득력 없다. 한동훈은 사과해야 할 때 침묵했고 책임져야 할 때 버텼다. 이제 와서 면책을 요구한다? 적절치 않다. 표현의 자유가 무책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과 없는 침묵 위에 통합을 입에 올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 칼 슈미트는 독일의 정치 철학자죠. 칼 슈미트는 정치 신학이라는 책에서 정치의 위선에 대해서 통렬하게 이렇게 질문한다. 누가 실제로 결정하는가?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 누가 책임지는가? 결정권자는 보이지 않는데 책임만 제도와 절차에 떠넘길 때 정치는 음모와 파괴로 타락한다. 한동훈은 여당 대표라는 정권 2인자의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익명성 뒤에 숨어서 가족 연루 의혹을 받는 사안에 대해 책임을 회피했다. 공론장이라고 하는 단계의 성격에 비춰봐도 마찬가지다. 공론장이라고 하는 곳은 책임 있는 주체들이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한동훈 단계 사태는 익명성이 책임을 소거했고 야만적 감정이 여과 없이 분출되며 공적 영역을 훼손했다. 여기에 엘리트의 위장술까지 겹쳤다. 여당 대표 가족이 분노한 평당원의 얼굴 뒤에 숨어서 익명의 군중을 연기하면서 저급한 언어로 대통령 부부를 공격하는 것은 엘리트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따라서 단계 사태 조사를 한동훈 죽이기나 표현의 자유 침해 또는 분열책이라고 규정하는 프레임은 옳지 않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권력의 책임 윤리다. 단계 사태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이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다시 공당으로서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민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여부다. 장동혁 지도부의 목표는 한동훈 제거가 아니라 한동훈 단계 사태라는 분열 요인을 잘 정리해서 통합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한동훈의 선택이 한동훈의 정치적 생존을 좌우할 것이고 장동혁의 선택이 자유파의 체질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한동훈 단계 사태와 관련해서 그 본질을 통렬하게 정리한 허민 기자의 칼럼을 보내드렸습니다. 자, 정론 1침이었습니다.